안녕하세요. 색소폰 홀로서기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함영수입니다. 자, 색소폰을 처음 들뜬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 즉 내가 볼 줄 몰랐던 악보가 눈에 들어오고 이 복잡하게 생긴 이 구조의 악기를 가지고 그 악보를 내가 운지로 읽어내고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 그 과정까지. 처음엔 재미도 있죠. 힘든 시간도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아, 이제 다양하게 레파토리를 늘려가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좀 더 느낌을 실어서 멋지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물론 처음 시작해서도 유튜브 자료 이런저런 거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틀림없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자, 뭔가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느껴진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왜 안 될까를 분석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색소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상의 어떤 것들도 뭔가가 생각처럼 안 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고 비합리적이고 안 좋은 것들 이거를 제거를 해야, 그 원인을 해소를 시켜야 그게 극복이 되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색소폰이 잘 안 되고 색소폰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그럼 뭔가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막으로 한번 볼게요.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색소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요.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색소폰은 소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암부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자, 그럼 암부쇼는 색소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게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상 암부쇼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 자, 하다못해 입술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입술을 말고 부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풀고 부르라 그러고, 그죠? 자, 근데 이게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입술을 살짝 말아놓고 불어라. 어떤 사람은 입술을 풀고 불어라. 정반대의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립이 안 됐다는 거죠. 시작부터 뭔가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그 뒤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금 여기 좀 정립되지 않은 교육 시스템, 그 한마디로 제가 일단 그냥 이렇게 했고, 쌍방소통의 부재, 고정관념의 대물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역시 큰 틀에서 그냥 같은 맥락이에요. 쌍방소통의 부재. 자, 내가 이렇게 풀으라고 배웠으면, 나한테 그렇게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면 그 사람, 가르쳐 준 사람 입장에서 왜 풀어야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 말아도 소리가 나니까. 그죠? 반대로 말고 부르라는 사람한테는, 말고 부르라는 사람은 왜 말고 부는 게 더 좋은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배우는 사람한테. 근데 배우는 사람은 아예 그런 거 경험치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의 방식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고 부르라, 어떤 사람은 풀고 부르라. 그럼 어느 쪽인가가 더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나름의 그렇게 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배우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뭐예요? 운에 맡기는 수밖에. 그렇죠? 네.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배우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수학이든 뭐든 가르쳐 주실 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쭉 해주고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자, 학원이 됐든 동호회가 됐든 어디 가서 자 누군가의 색소폰을 배워요. 배우는데 많은 분들은 배울 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고 싶고 뭔가 더 알고 싶고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질문을 하면 그걸 해소시켜주는 답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거는 내가 물어봐도 답을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배우는 입장에서 오히려 포기를 하더라. 질문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악보 놓고 그냥 계속 그냥 나 알아서 열심히 연습하자. 이런 상태로 계속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즉 몸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때우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래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소통 자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방 이렇게 하세요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대물림. 네.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나 하루에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뭐 5시간씩 막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계속 하라는 것만 해보세요. 이런 식의 고정관념의 대물림이 되고 결과적으로 뭐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 롱톤을 열심히 해라. 롱톤만이 살 길이다. 뭐 이 롱톤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대부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 롱톤 연습을 강요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인 게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롱톤을 강조하지 그게 비합리적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럼 대안이 있는가? 기존 시스템에서 그 대안이 없다는 게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롱톤 하고 소리 길게 부르다 보면 호흡도 안정되고 좋은 소리도 만들어지고 소리도 길게 부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롱톤을 시키잖아요. 그 롱톤만큼 비합리적인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왜 그런지 이제 언제 기회 되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이 더 서글픈 거죠. 네. 자, 색소폰을 어렵게 만드는 색소폰 진짜 어렵다. 여기에 저 정도가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내가 연습을 좀 덜 해서 그렇지 뭐 딴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원인이 아니거든요. 연습을 처음에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 한 번 색소폰 잡으면 뭐 한 2시간 막 이렇게 연습들 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정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연습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배우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다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제가 볼 땐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게 해왔거든. 즉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정립된 시스템이 부재한다.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색소폰은 어려운 원인은 이거예요. 이거는 배우는 사람도 어렵지만 결국 이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의 어려움이기도 한 거죠.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그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못 해주고 배우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를 내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그건 배우는 사람도 어렵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에 결국은 처해져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려면
자, 뭔가 답은 어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답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저 답은 이론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체계. 여러분, 위에 또 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 위에 돌을 낼 때와 높은 도, 열린 도, 그 다음에 저음도를 낼 때 암부셔를 변화 주지 않고 했을 때 저음도가 제대로 안 나잖아요. 그건 해보셔서 아시죠? 해보세요. 안 해보셨으면. 저음 높은 도를 불고 아무것도 변화를 안 주고 저음도를 잡아요. 손가락은 아랫도가 됐어. 근데 그러면 아랫도가 나야 되는데 안 나잖아요. 그죠? 위에 시 불고 저음 시 불어보세요. 소리 위에 시 불 때 시를 잘 내고 그 암부셔 그대로 유지하고 저음 시 닫아가지고 내보세요. 저음 시 안 나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는 위에 시의 암부셔와 저음 시의 암부셔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이게 그 소리가 정확히 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동작으로 고개 저음 내려면 고개를 좀 이렇게 푹 숙이고 턱 당겨 넣고 그리고 불어라. 이렇게 동작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네. 거기서 왜 그 음이 안 나는지 자 위에 시와 저음 시를 암부셔를 바꾸지 않고 불면 왜 그게 제 소리가 안 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이론적인 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음악적인 체계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뭐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할 때 뭐 스케일 연습하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음악적인 영역인 거거든요. 그건 색소폰 영역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론적인 체계가 없다. 그러면 이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이론적인 게 내가 잘 정립이 되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문제조차도 한 번에 다 저는 해결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우리 회원님들 저는 제가 색소폰 홀로서기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색소폰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불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색소폰 2달이면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제 카페를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까지 끝내는 거냐면 색소폰으로 할 수 있는 기교들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교들을 내가 다 할 줄 알고 그 기교를 내가 처음 보는 악보에도 어디에 들어갈지까지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몰라서 물어볼 일이 없는 단계까지 만들어지는 상태. 거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2달이면 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존에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 책을 제가 썼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책은 색소폰 책인데 다 원리 설명해 놨습니다. 뭐 이렇게 사파로다가 뭐 간단하게 이런 사진 넣은 건 있지만 거의가 여기에는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알 수 없었던 접할 수 없었던 원리들이에요. 색소폰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상에 대한 원리를 제가 정리한 책이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색소폰 배워본 적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색소폰을 책을 썼어요. 언제 썼느냐? 제가 색소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달 정도 됐을 때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왜?
너무 색소폰에 대한 체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교육 체계가 너무 그냥 중구난방이고 각자 그냥 자기 경험치로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상황을 보고 그때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왜? 이거는 물리적인 영역이거든요. 원리는. 그거는 음악을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기초 지식이 있으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설명은 다 물리적인 설명입니다. 물리적인 설명.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 물리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물리적인 탐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비행기 조종사로 있으면서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한 20년 넘게 비행과 관련 비행기 조종을 하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조종하고 날아다니는 그것도 재밌지만 원리를 알아간다는 게 정말 재밌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물을 만든 거예요. 이게 정말 근거 없이 만든 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는 그 어떤 곳에서도 제가 발췌해서 넣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발간할 때는 저게 제가 그냥 뭐 재미로 한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무슨 원리를 설명한 건데 일반 색소폰 책은 악보잖아요, 다. 제 책은 악보가 제 카페에서 교육에 필요한 그것만 있고 다 원리예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출간을 할 때 제 기억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책을 처음에 초판 발행할 때 처음에 막 편집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자 이거를 제가 장난으로 출간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 책을 출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색소폰 홀로서기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색소폰 2달이면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이 저랑 이제 상담하실 때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유 머리가 천재인가 보죠. 천재니까 두 달 만에 천재나 끝낼 수 있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10중 8구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한테 의구심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너는 네가 천재인가 보지. 전 천재 아닙니다. 정말 천재 아니에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전 절대 음감 갖고 있지 못하고 뭐 화음 전 넣을 줄 몰라요. 악기로는 넣을 수 있겠지만 목소리는 화음 못 넣어요. 화음 넣으려고 그러는 순간 음치되거든요. 그 음악적으로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게. 그런데 접근 방법을 달리하니까 원리를 알고 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원리를 알고 나면 회원님과 저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제 역할은 그 원리만 알려드리는 거고 원리를 회원님들이 저하고 딱 공유했을 때는 그 뒤부터는 회원님이 연주를 저보다 느낌 더 좋게 부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치? 그럴 리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한 예로 그게 왜 제가 말한 게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원리들을 강의로 쭉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나면 그 뒤부터는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차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중에 감성적으로 저보다 더 섬세한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보다 더 섬세한 연주를 하실 수 있고 경력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안 됩니다. 경력은 뭐 10년 됐다고 1년 된 사람이 10년 된 사람 못 따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고 모르고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잠깐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운지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건 언제 한번 보세요. 제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 이거 색소폰 홀로서기 구독 눌러 놓으시고 제가 구독 누르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 아마 쭉 이렇게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운지 원리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운지의 원리. 자, 색소폰이 역사가 100년이 넘도록 그것조차도 정립된 교육이 없었어요. 100년이 넘어오도록. 그런데 제가 뭐 몇 년 전에 운지 관련돼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색소폰의 모든 운지 내 거가 될 수 있다. 1시간 안에 다 만들 수 있다.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지하게 진짜 1시간 들여다본 사람은 제 말 제가 얘기한 거에 공감하실 거고 자 그렇다면 1시간 정도 해서 내가 짝 이걸 내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분하고 저하고 운지 관련해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연습한 만큼 자기가 연습한 만큼 그 자기가 설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뿐이지 운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더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공유 다 풀어놨으니까. 자 그런 관점 한번 보세요. 이제 알고 모르고의 차이. 예, 원리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 즉, 2달 만에 어떻게 색소폰을 끝낼 수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숫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 1, 2, 3, 4, 5, 6, 7, 8, 9, 10 있어요.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숫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네. 답은 55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 계셨을 거예요. 1서부터 10까지 더하면 55라는 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만약에 그걸 그냥 기억하지 않았다면 더해보면 되죠. 그죠? 네. 근데 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하면 여기까지 다 더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다 웬만한 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한 번 더 이렇게 더해보면 답이 55가 나온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1서부터 100까지 더한다. 네, 이렇게 1서부터 10까지 더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내가 뭐 외우지 않았어도 지금 잠깐 해보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1서부터 100까지 더한다. 여러분 답 얼마나 나올까요? 이 1서부터 10까지 더했더니 55예요. 그럼 1서부터 100까지 더하면 10배, 이거 10배라고 생각하고 55의 10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더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무조건 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내가 모르잖아요.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답을 내기 위해서는. 즉, 그냥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냥 계속 시간 투자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더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색소폰도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야, 이거로.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만 해요. 그럼 답은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100까지 더 어떻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100까지 더 하는데 뭐 1시간 뭐 정도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끝났냐? 그 다음 벽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마까지 더 해볼까요? 자, 100까지 어떻게 해서 하루 뭐 몇 시간 해서 됐어. 자, 이제는 1서부터 100만까지 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겠어요? 더하기로?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답을 알아내는 거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죽어라 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1서부터 100만까지 더 하는데 저거 며칠 걸릴까요? 며칠이 아니라 한 몇 달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그건 제가 시간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자 1서부터 100만을 더하는데 만약에 저걸 그냥 죽어라 하고 열심히만 더하기만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3일 걸렸다고 치자고요. 3일 걸릴 거 원리를 알고 나면
글쎄 10초, 15, 20초? 20초 안에 끝나요. 3일 걸릴 거 20초 안에 끝나. 자, 여러분 색소폰 2달 안에 끝낼 수 없다고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 거, 10년 동안 해서도 안 되는 거 2달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원리가 뭐냐? 자, 지금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이제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 답을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0만까지 더한 답을 뭐 10초, 20초 안에 딱 냈어요. 그러면 이 풀어가는 원리를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와, 완전 넘사벽. 예? 이야, 천재인가 보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천재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리가 알고 나서도 그 생각이 드실까요? 보세요. 원리가 이런 겁니다. 단순해요. 자, 1서부터 10까지 더한다. 그러면 여기서 1하고 맨 끝에 거 10을 짝을 지어보세요. 그럼 숫자가 얼마가 나와요? 11이 나와. 그죠? 그 다음 그건 짝으로 놔두고 그 안쪽 걸 또 짝을 지어. 그럼 9하고 2를 짝을 짓죠. 그럼 또 11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쪽 거 짝을 지어. 그럼 3하고 8을 짝을 지어요. 그럼 또 11이 나와. 그렇게 해서 몇 쌍이 나와요? 11이라는 쌍이 5쌍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가 열이니까 열의 반만큼 쌍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쌍이? 11의 쌍이. 즉, 맨 앞에 숫자와 맨 끝의 숫자를 더한 거를 맨 끝의 숫자의 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5가 나온 거예요. 11 곱하기 5쌍. 그래서 11 곱하기 5, 55. 101에서부터 100까지 더한다? 101 곱하기 50. 아시겠죠? 자, 1서부터 100만까지 더한다. 100만 1 곱하기 50만. 끝. 그게 원리예요. 자, 이제 원리 여러분 아셨죠? 이제는 1서부터 1000만도 할 수 있고 1서부터 억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원리를 알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모르면 저거 1서부터 100만까지 더 하는데 며칠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색소폰 똑같은 거예요. 원리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달에 그게 다 되는 거예요. 2달 안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몇 초 안에 되잖아요. 이거 뭐 몇 초 안에 되잖아요. 저거 막 1서부터 1000만까지 더해라 라고 만약에 숙제를 냈다면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1000만원, 1서부터 1000만까지 몇 달 걸려서라도 더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죽어라 하고 더하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도 비효율적으로 했다 이거죠. 체계 없이 했다는 거지. 원리가 없으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색소폰이 어려운 이유 그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여기. 교육 시스템이 정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음이 나는 원리, 저음이 나는 원리 아세요? 예? 방법 말고 고음 낼 때 뭐 고개 들어라 숙여라, 저음 낼 때 들어라 숙여라 이런 방법 말고 원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삑사리가 나요? 삑사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 들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안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가면 아까 보셨듯이 운지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구독하시고 운지 1시간 안에 완전히 내 거 만들 수 있어요. 남들 10년 넘어도 다 모르는 거, 다 모르는 거를 나는 1시간 안에 이미 다 알아요. 자, 이 더하기 이 원리. 원리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 지금부터 더하기와 관련해서 지금 좀 아까 봤던 더하기와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천재라서 그걸 더 잘 풀까요? 여러분 천재가 아니라서 그걸 못 풀까요? 원리 알았잖아. 그러면 동등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동등해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배운 사람이 그걸 더 응용해서 나는 이걸 더 응용해 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하면 배운 사람이 오히려 더 뛰어난 거죠. 제가 여기서 책으로 이렇게 써서 색소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원리,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일 거예요. 여기에 또 제가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카페에 오셔서 저랑 같이 하면서 그 원리를 딱 알게 됐어요.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네. 원 포인트로. 자,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이 부분은 좀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 포인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걸 다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만 딱 던져드려도 끝.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제가 색소폰을 저는 이제 물론 유료로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제 수입원입니다. 이 영상이 결국 홍보의 영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변화가 생기거든요. 고정관념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걸 끊어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고요. 색소폰 10년이 지나도 해소 안 되는 거 네. 글쎄요. 제 카페에 오시면 기존의 경력도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글쎄요. 뭐 며칠이나 걸릴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모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아까 숫자로 몇 달을 고생해서 더하기 열심히 더하기 하는 것과 원리를 알고 간단하게 해소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색소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색소폰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저는 음악을 가르쳐 드린다 개념이 아니라 색소폰을 가르쳐 드린다. 색소폰에 관해서 조언을 해드린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자꾸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께 좀 생각의 변화를 가지시고 색소폰을 접근하는 방향을 좀 달리 생각해 보시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낭비를 하시잖아요. 시간 낭비에, 감정 낭비에, 또 금전적인 낭비에. 그 모든 것 한 방에 해결하는 길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카페 한번 색소폰 홀로서기 카페 한번 와서 둘러보시고 판단도 좀 이렇게 검토도 좀 해보시고 그러세요. 자, 이런 영상 뭐 비슷한 그 흐름의 그런 영상이겠지만 몇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비슷한 맥락의 영상을 제가 자꾸 올리지만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립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